12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대회 준비가 순조로운 가운데 북한의 참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애도 물결이 광주와 전남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생전에 여러 차례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서 여성 권익 신장과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를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시설물과 선수 엔트리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영대회 조직위는 손님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수영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경기시설을 둘러봅니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테러 작전 등 막바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CCTV 수영대회 조직위 안전단 최백진 주임입니다. 해가지고 외부 취약지점 구축해서 CCTV 24시간 우리 현장을 좀 포맷해서 모니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장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구 경기장을 제외한 경기시설은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티스틱 경기가 열리는 염주 실내체육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장에 물이 채워지는 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직위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경기장의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에 차질 수영대회 없이 조직위 조영택 모든 사무총장입니다. 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엔트리 등록도 순항 중입니다. 지난 5일까지 196개 나라 5,600여 명의 선수와 코치진들이 수영대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러시아 카잔 대회보다 12개 나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보다 19개 나라가 더 많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금 예상되는 수영대회 조직위 200개국에서 거의 임효택 경기정책 자문관입니다. 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전 종목에 6개 종목 전 종목에 많은 선수들이 참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주 동아수영대회를 통해 경기 운영 시스템을 조율해본 조직위는 대회 성공을 위한 준비에 빈틈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까요?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 직전까지 문을 열어두겠다며 극적인 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서 남북 교류 민간 단체들도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시민홀에 대형 한반도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이 쓴 손글씨에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세계 수영 대회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수영대회 개막까지 한 달, 선수 등록 마감 시한도 사실상 끝나가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수영연맹과 대회 조직위원회는 선수 엔트리 등록이 마감되더라도 북한이 참가 의사만 밝힌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연방열 광주 수영대회 지원본부장입니다. 그 전까지 추가 등록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비나가 지금까지 항상.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고요. 정부도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갖췄다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동참해서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남북교류협의회와 함께 북한 체육상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랬듯이 광주 수영대회가 남북화합과 통일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광주로 와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광주평화재단 정영재 대표입니다. 이런 것을 깨워왔기 때문에 굳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떠나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북이 참여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해서라도 북한 선수단 역시 광주 수영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상황. 이제 북한의 최종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반려자였던 고 이희호 여사는 민주화뿐만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민주화를 완성하는 길은 통일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 문제에 눈뜬 여성운동가,
흔들리지 않는 민주투사,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 고 이희호 여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1992년 민주당 선거운동원 자격으로 목포를 찾은 이후 14차례 전남을 방문하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깨어있는 여성의 정치의식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도 이희호 여사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관한 것에 배려가 적습니다. 40살에 정치인 김대중과 결혼한 뒤 인권과 민주주의의 투사로 변한 이희호 여사는 항상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을 강조했고 실천했습니다. 무엇이 되려고 고 이희호 노력하는 여사입니다.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어떻게 사느냐, 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데 힘써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은 평화에 대한 이희호 여사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 이희호 민주주의가 여사입니다. 완전히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민주주의, 자유로운 그런 나라로서 속히 통일이 오도록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사가 소천한 날은 마침 이 땅에 민주에 대한 열망이 치솟던 6월 항쟁 32주년 기념일입니다. 흐르는 역사의 물결 따라 여성, 민주, 인권, 사랑의 화두는 이희호 여사의 이름과 함께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도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애도문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는 우리나라 제1세대 여성운동가로 여성의 인권과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선 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광주시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서 역사적 고비마다 곁을 지킨 고인이야말로 민주화의 숨은 공신이었다고 추모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청 1층에 고 이희호 여사의 분향소를 마련했고 광주 YWCA도 분향소를 설치해서 시민 추모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18살 최모 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군 등은 지난 9일 새벽 1시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18살 김모 군의 가슴 등을 주먹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전북 순창 등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설득으로 순창경찰서에 자수했고 경찰 조사에서 평소 김 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한빛원전 1호기에서 원자로 이상 출력이 발생했을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당시 근무조는 제어봉 구동 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하면서 원자로 상태가 미임계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실은 이런 계산은 어렵지 않은 것이어서 상식 밖의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6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 전문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6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608-5038.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동반자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영부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성평등 그리고 평화의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시민운동가로 평생을 살아온 분인데요. 최근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맡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두 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오늘 고 이희호 여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관내 학교 통폐합이 학부모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상무중학교를 치평중학교로 통폐합하고 이 상무중학교 자리에 진로체험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학교의 재구조화는 폐교와도 다를 바 없다라고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무중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청과 학부모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역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롯데하이마트 광주 전남 상반기 최고 79% 세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 TV, 냉장고 등 단독 결산 특가.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가격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안개 낀 구간을 지나실 때는 안개등을 꼭 점등해 주셔야 하고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보다 서행으로 운전하셔야 합니다. 어등대로 송산대교에서 호남대학교 방향으로 소복마을 입구에 덤프트럭과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1, 2차로에 덤프트럭이 전도되어 흙이 도로에 떨어져 있고 승용차는 인도로 돌진된 상태입니다. 반대 차로로 통행하고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밀리는 도로 구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문대로 백운교차로에서 효덕교차로 방향으로 지나는데 7분 소요됩니다. 백운교차로에 각 방향으로 교통량 많고요. 이어지는 구간들도 모두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문흥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요. 사암로 흑석 사거리에서 장덕중학교 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7도, 습도는 99%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97세를 일기로 지난 10일 밤 11시 37분이죠. 별세하셨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평생 반려자이자 또 정치적 동지였고요.
2009년 김 전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여성 운동을 계속해 오신 굉장히 큰 시민 운동가로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효 여사 두 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오늘 연결해서 고 이효 여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10일 밤 이효 여사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지키셨다면서요, 의원님. 네,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고 또 그때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10일 밤에 한 9시경부터 좀 상황이 다시 유중해지신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시경 좀 지나서 의사분들께서 이제 힘드실 것 같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족들 또 비서들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사님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감사하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김대중 대통령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드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아들님 만나셔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 이런 인사를 나누셨고 네. 또 이효 여사님 가족분들이 많이 그 개신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찬송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시편 23편을 낭송하면서 네. 편안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마지막 떠나시는 여사님에게 그 마음에 그 가지고 계셨던 이야기를 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전하셨어요? 네, 저는 한 20년 가까이 20년 정도 대통령 내부를 모셨는데요. 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도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신 분이에요. 네. 이제 편안하게 좋은 데 가셔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만나서 좋아하시던 드라이브도 하시고 또 이렇게 꽃구경도 하시고 철자라 꽃구경도 하시고 하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빈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조문 첫날이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평소에 이효 여사님과의 사연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낙연 총리, 문희상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5당 대표들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좀 아웅다웅했는데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특히 그 시민사회나 종교계, 경제계, 여성계 인사들이 많이 오시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참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인연을 같이 맺으셨던 분들도 많이 이렇게 빈소를 방문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고 또 그 이효 여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효 여사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큰 그 분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셨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데요. 우리 의원 그래서 그걸 참으로 느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효 여사 굉장히 많은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기억하시는지 그리고 이효 여사와 어떤 맺었던 처음에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도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효 여사를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또 내조자로 평가를 하시는데요. 네. 이효 여사는 이제 그런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운동가로서 또 여성운동가로서 인권평화운동가로서의 독자적인 삶을 그런 개척해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가까이서 모실 때는 그런 정치적인 또 운동가로서의 투사로서 이런 모습보다도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까 싶을 정도로 온화하신 성품, 특히 가족들이나 비서들을 일일이 살피는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효 여사님을 따르게 하고 많은 인연을 맺게 한 게 아니었나,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활동가로서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모진 풍파를 이겨내시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지만 내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 여사님과 제일 처음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거죠? 저는 99년 청와대 공보비서관, 공보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청와대 이 여사님 일을 좀 돌봤고요. 네. 퇴임하셔가지고 동교동에서 같이 한 10년 넘게 거의 생활을 같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많은 또 이 여사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여러 이야기, 사연들,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기억에 남고 이 여사님에 대해서 가슴에 좀 담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퇴임 이후에 이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셔가지고 네. 여사님과 대통령님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네. 정말 두 분이 아름다운 여생을 지내시는구나. 이런 걸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참 드라이브를 좋아하셨어요. 네. 한강변이나 임진각 같은데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신 걸 좋아하셨고 철 따라 그 꽃 구경을 가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네. 봄에는 진달래 꽃을 보러 가시고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보러 가시고 이런 분들이 참 두 분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노년에도 그렇게 가까이 정을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하는 모습이 저에겐 너무 인상적이고 좋게 남아있습니다. 네, 부부로서 정말 화목하게 두 분이 사셨다는 말씀이신데 하지만 정치인의 아내로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정치적인 고난을 겪을 때 격변의 현대사를 또 함께 겪어오신 분이 바로 이희호 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2년에 두 분이 결혼하시고 이제 72년 박정희의 10월 유신이 있습니다. 네.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부부에게 준 고통 한 30년간 계속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기로 73년에 동경에서 납치된 사건, 네네.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한 사건, 또 76년에 민주구국 사건, 3.1 민주구국 사건으로 감옥 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80년 광주 5.18로 배후에 수정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정말 피눈물 나는 구명 활동과 이런 것들, 또 망명 생활, 연금 생활, 이 90년대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희호 여사가 보여준 인내와 용기, 이것은 거의 투사로서, 민주운동가로서 네. 시민사회와 또 이렇게 제야 운동권과 함께 투쟁을 해온 그런 삶을 사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아동들의 문제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셨던 게 이 여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사님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시기 전부터 지금 50년대 60년대부터 제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축첩 반대 운동, 첩을 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또 결혼을 신고하자, 결혼 신고를 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하셨고 그 뒤에 이제 가족법 개정이랄지 남녀고용 평등법과 같은 모성보호 3법을 제정하는데도 여권 신장 남녀 평등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이 여사님만 한 분이 없다. 특히 이제 영부인 되셔가지고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 아동 인권 신장, 사랑의 친구들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그때 외환위기 시절에 결식아 아동들이나 독거노인을 돕는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죠. 그리고 최근까지 돌아가실 때도 이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직을 지내셨는데 역임하셨는데 결국은 이 남북 평화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크셨던 분이 바로 이희호 여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데 몸소 실천을 하셨는데요.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신 후에 그 뒤에 3차례나 방북을 하셔서 평양을 가셨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지금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도 직접 하시고 지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조문도 하시고 또 남북 화해 협력 평화운동에 함께 하셨던 그런 실천적으로 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항상 계셨던 분이 이희호 여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북한에서 조문을 오느냐 이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들이 좀 나오던데 평소에 북한과 이렇게 관계를 돈독해 오셨고 그런 활동들을 봤을 때 조문단이 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빈소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부고를 북에 전달했습니다, 어제. 네네. 그래서 북한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담례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셨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직접 조문까지 가셨거든요. 담례 차원에서라도 북에서 조문단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상황에서 북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할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셔서 좀 교착 국면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는데 전기가 되고 또 그런 그 이호 여사님에게도 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조문단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일대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여사님이 가져왔던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그리고 활동들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호 여사님의 그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의 활동, 또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활동, 또 평화 운동가로서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왔는가를 기억함으로써 또 그분들이 가졌던 헌신, 봉사, 용기를 배워서 그 가치와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희호 여사와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께서 걸어오셨던 그런 그 용기, 그 헌신, 봉사들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례 일정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발인일과 또 안장은 어디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5일장 여성운동가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 형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13일 내일까지 조문은 계속되고요. 14일에 오전에 이제 발인을 해서 아침 7시에 이희호 여사께서 50여 년 동안 다니던 신촌 창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동교동 자택에 들려서 둘러보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안장에 계시는 동작동 현충원 국민묘지에 합장 형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4일 날 일정은 장례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차경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관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통폐합에 대해서 대상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왜 학교를 통폐합하려 하는지 그 이유 들어보고요. 이어서 반대의 목소리, 학부모들과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예산과 박준수 학교 설립 담당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시 교육청 박준수 사무관입니다. 네, 사무관님. 지금 교육청에서 이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를 통폐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학교 재구조를 통한 적정 규모 육성을 위해 학교 통합이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지금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를 지금 통폐합하는 부분, 그리고 상무중학교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현재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를 1개개로 통합하여 폐지된 학교 부지에 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를 건립하고요. 네. 서구청에서는 생활 SOC 시설 복합화 시설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극비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학교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무중학교와 예. 치평중학교.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학교는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상무중학교가 없어지고 치평중학교로 그러면은 지금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까? 현재 지금 그 어느 학교가 합쳐진다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구성은 학부모,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 지역주민 대표, 시구원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통합에 대한 추진 방안을 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 통폐합의 배경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들, 학생들이 얼마나 줄어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그 상무 치평중학교 인근에는 또 2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성호중학교하고 효강중학교가 있는데, 당초 그 4개 학교는 거의 30학급 규모, 치평중은 20학급 규모고요. 나머지 3학교는 30학급 규모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네. 도심 속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현재는 13학급에서 16학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도 이렇게 학교를 통폐합하려다가 좀 무산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도 도심 속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 통합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상무중학교를 치평중학교로 통합하고 상무중학교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학부모 및 설립 지역 주민들의 특수학교 설립 업무에 따른 설립에 따른 반대하여 보류하게 됐습니다. 현재 특수학교는 다른 곳에 부지 선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상무중학교 자리에 지금 특수학교를 설립하려 했고, 그다음에 두 치평중학교와 상무중학교를 통합하려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상무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상무중학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차례 걸쳐서 저희들은 현재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네. 상무 치평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지금 부분들 SOC 복합문화센터가 상무중학교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고 치평중학교 자리에 들어설 수 있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설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과 사회적 논의 기구를 저희가 구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논의 구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2017년도에도 통폐합하려다가 지금 부모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학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거세고 또 우려하는 그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일정 부분 저희가 학부모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상무중학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성중학교 인구는 지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네. 1km 이내에 4개의 중학교가 육학금 민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도청에서는 학교 통합을 통해서 18학교 이상의 적정 규모 학교를 재구조하여 학생들의 교육 능력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러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학부모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지금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네. 부분들을 하나씩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 행정예산과 박준수 학교 설립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이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어서 지금 학교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학부모들께서 반발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입장도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중 통폐합 반대 대책위원회 김분현 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중학교가 지금 광주 어디쯤에 위치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저희 상무중학교는 그 도로상으로는 서구 온천로 142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봄철 벚꽃놀이로 가장 유명한 온천저수지 바로 그 옆에 네. 위치해 있고요. 그 담벼락을 사이에 하나씩 두고 치평중하고 상무중하고 나란히 있는 학교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학교가 통폐합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교육청에서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폐합 네네. 왜 반대하십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가 충분히 교육청에다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게 학교를 없어진다는 그 불안감에 네. 애들이 지금 모든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7년도에 이미 통폐합 반대 위기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다시 반대를 한다 하니까 이 불안하고 부모님들은 더 이제 예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회를 1차 집회를 6월 5일 날 1차 집회를 했고 6월 7일 날 2차 집회를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지금 통폐합 자체 반대한다 지금 그건데 네네. 통폐합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걸 우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죠? 통폐합이 된다면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 애들의 모교가 없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또 첫째는 저희 학교가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네. 290명이라면 가장 그 장유 교육관님이 그 내세운 공약 중에 작은 학교. 그렇게 작은 학교도 아닌데 이 학교에서 모교가 없어지고, 그리고 통폐합이 만약에 된다면 애들의 그 불안감, 그다음에 학교의 그 이치상으로 저희가 지금 이 교육청에서 말씀하는 것은 상무중하고 뭐 치평중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근데 지금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네. 저희 학교가 굉장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일단은 큰 앞에가 도로가 있고 학교 자체가 치평중보다 더 부지도 한 800평 가량이 더 크다 보니까 네. 저희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2년 전부터 자꾸 불거진 말씀이 저희 학교를 통폐합을 치평으로 지금 한다는 쪽으로 많이 여론이 뭐 사회적 그걸 따지기 전에 네네. 저희 학교는 애들이 그 불안감 또 학교가 다시 없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계속, 그리고 다시 그거에 적응해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이 애들이 어떻게 잘 적응할 건지 이게 부모로서 불안한 것이죠. 결국은 박준수 사무관 이야기로는 치평중으로 통폐합될지 상무중으로 통폐합될지 결정된 건 없고 그다음에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2017년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네네. 전체적인 개연성을 봤을 때 상무중학교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죠.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 입지 조건이 좋아요. 네. 저희 상무중학교가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 애들이 진짜 뛰놀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공간에 네. 그 상무중학교 그 바로 뒤편 담벼락 사이로 골목길로 들어가자면 치평중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굳이 왜 학교를 뭐 인구수 감소, 학생수 감소 네네. 감소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에서 그러시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큰 학교들을 저희가 계속 유지하는 게 작년에 쉽지는 않을 것 올해 같아요. 네. 반배정을 받을 때 그 정도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저희 학교하고 치평중학교 반배정을 2클래스를 저희 네. 학교로 덜 준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부터 저희가 생각했을 땐 벌써부터 교육청에서는 저희 땅을 저희 학교를 벌써 흡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뭐 UCC로 해갖고 2차 진로센터 근데 저희 상무중 근처로는 아시다시피 1km 반경으로 큰 도서관도 3군데나 있어요. 서구문화센터, 518, 그다음에 산쪽 뒤쪽으로 그 학생 기념탑 있는데도 큰 시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시설을 놔두고 또 굳이 이쪽 땅에다 저희 땅에다 하냐? 저희 부모님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진로 뭐 센터를 포함한 이런 복합 문화센터를 굳이 여기다가 지을 이유가 없다. 지금 그러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데 왜 이런 그러죠, 사업을 하는지 그러죠.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전국적으로 보면 진로 체험센터가 그런다고 해서 저희 부지를 이용하면 그렇게 큰 부지는 아니에요. 네. 교육청에서나 서구청에서 말하는 거 그 두 동을 세우기에는 너무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니고 네. 굳이 거기다 그걸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 뒤에 그 담벼락 하나에 있는 그 치평중학교는 말 그대로 햇볕도 들이지 말라. 네. 이런 차라리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넓은 학교에다가 네네. 그만큼 시설을 확보해서 네. 우리 학교 애들을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넓은 운동장에서 뛰어놀 권리도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진로 지원 센터를 따로 지을 필요가 없이 상무중학교 내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도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상관이 없죠. 빈 교실 많고 인구수 감소, 학생수 감소하는데 빈 교실 많은데 왜 굳이?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로 체험 센터는 저희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곽으로 빠져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굳이 그 운전저수지 쪽 보면 교통 대란 심각합니다. 네네. 출퇴근 때. 근데 굳이 강주 그 한가운데 운전저수지 사람들 많은데 뭐 해년철 봄철 되면 뭐 벚꽃으로 할 때 교통 지옥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세워놓고 뭐 공영 주차장 말 그대로 공영 주차장인데 이걸 주민들한테 뭐 공짜로 쓰게 해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 결국은 나중에 바리케이트 치고 네네. 나중에 시간당 돈 받고 그리고 거기 상권 운운하고 뭐 하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 거기서 30분만 걸어가면 상무지구 유흥가 겁나 많아요. 근데 이 학교 부지를 이 근처에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러면 나중에 치평에서 학교 수가 감소되고 학생 수가 감소되면 나중에 휴강으로 또 편입을 합니까? 네.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방법도 고민할 수 있겠네요. 학교를 그럼요. 유지하고 학교의 빈 공간들을 빈 다른 공간을 방식으로 이용해서 활용하는 고민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남부에서 옛날에 네네.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 애들이 무단으로 거기다가 주소지를 옮겨놓고 뭐 전학을 추진하고 있다. 서구에도 제대로 된 명품 학교를 만든다면 네. 누가 굳이 남부 쪽으로 애들을 옮기겠어요? 네네. 일단 있는 학교를 활용하자는 거죠.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 그 입장이 이해가 좀 되는데 오늘 뭐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을 면담하신다면서요? 네네. 네, 만나시면 어떤 이야기 제일 먼저 꺼내놓고 싶으세요? 저희는 일단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네. 분명하게 저희 의사를 전달할 거고 네. 교육감님께 저희는 그냥 저희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네.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결국은 건물을 지금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고 이걸 허물고 다시 짓는 개념이 아니고 학교를 유지하면서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오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희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굳이 학생을 옮겨가지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학교를 없애느니 있는 학교를 네네. 어떻게든 교육청 높으신 분들이 네. 머리를 짜내서 이 학교를 어떻게든 살려서 제대로 된 학교 지금 인구수 운운하는 게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지금 서구 이쪽 금호동 일대는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뭐 이 출산 장려를 하지 말라는 건지 딱 집어서 앞으로 인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 김분현 위원장님 지금 네네. 이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논의의 자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저희는 참여는 하되
저희는 솔직한 부모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신빙성은 없어요. 구성자원이 저희도 지금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도 자문을 받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할 마음뿐입니다. 오늘 장일구 교육감, 시 교육감 만나서 이 허심탄회하게 방금 꺼내놓으신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무중 통합반대 대책위원회 김분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이 수질보건센터 준공 후에도 또 인수를 거부한 나주시가 이 한국토지공사에 또 패소해서 70억 원을 물어내게 됐다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나주시가 한국토지공사와 빛가람 혁신도심의 수질보건센터 유지보수 비용과 관련하여 그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해 70억 원을 그 물어내게 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강주지방법원 제13부는 한국토지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나주시는 한국토지공사에 70억 3,299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네. 그 강주 전남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는 사업 2단계 준공과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5년 3월 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2단계 공사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2단계에 포함된 강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수질보건센터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했고요. 국토교통부는 그 같은 해 5월 준공 공고를 했습니다. 이후 그 한국토지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나주시에 공공시설을 넘기겠다고 통보했는데요. 그 나주시 시설물 인계와 인수 운영 관리를 거절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공시설 상식적으로 보면 나주시가 받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나주시는 이 수질보건센터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예, 그 나주시는 시설을 확인한 결과 자원화와 전처리 시설, 탈수기 용량 부족 등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요. 또 한국토지공사의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설령 나주시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 나주시의 시설 인수 거부로 시설 유지의 관리를 업체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는 2017년 9월 강주지법에 나주시를 상대로 관리비용 상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나주시는 소송에서 준공 관련 서류 미비와 다수의 하자 등을 들며 준공검사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었는데요. 이번에 법원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재판부가 이 나주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도 재판부의 어떤 판단 근거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나주시의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의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라며 하자가 있다거나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나주시가 주장하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청구나 소송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재판부는 그 나주시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한국토지공사의 손을 들어주고 나주시는 관리비용을 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그 만약 소송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나주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70억 원을 물어내야 되고요. 또 이 재판이 2심과 대법원까지 갈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고 또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주시는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승소할 확률이 낮아 나주시의 주장이 잘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화순군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결핵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화순군에서는 이 결핵 관련한 이 관리 강화를 지금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결핵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에 검진을 안 하면 기관의 장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그 하순군에서는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 장에게 부과하는 가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돼 개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 결핵 예방법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 감염검진 시행 의무기간, 가태료 부과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가태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를 하는데요. 의료기관의 장이나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장의 교직원에게 결핵검진 연 1회와 잠복결핵 강령 검진을 종사기간 중 1회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의무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 10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을 하시면 200만 원의 가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때문에 논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성군이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성군이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 어르신은 이달 안에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교육 일자는 장성군과 도로교통공단 간 협의 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그간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권장 사항이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어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시 반드시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내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면허시험장이 나주와 강양 2곳뿐이어서 고령 운전자들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장성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거주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교육 진행에 필요한 요원과 기자재 등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장성군이 컴퓨터가 구비된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공단은 강의 교수와 행정 직원, 컨설팅 담당자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합니다.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 진단과 노령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운전 상식에 대한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료 후에는 교육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군 단위에서의 고령 운전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직접 이렇게 교통안전공단과 각 군이 결합을 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장성군이 하나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발빠르게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출근길 조금 쌀쌀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고 날이 흐립니다. 오후 한때 구름이 개고 볕이 내리쬐다가 늦은 오후에는 또다시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이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99%입니다. 북문대로 예술고 교차로에서 오남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호남고속도로 독림 IC에서 서강주 IC 방향으로 밀리고요. 문화사거리에서 광주 화물터미널 양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교통량이 많아서 이어지는 구간들도 밀려 지납니다. 대남대로 농성교차로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양방향으로 정체되고요. 송도로 송정 2교에서 평동산단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됩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츠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츠.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교, 중국 중관춘의 칭화대학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에 설립될 한전공대. 대한민국 에너지의 핵심으로 태어납니다. 발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여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 2022년 3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이 될 한전공대 설립.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세계의 인재를 키워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전력공사,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락 스키장, 이시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샷,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 팝 팀에서 활동 중인 BMX 라이더 김희수라고 합니다. BMX 자전거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점프해서 기물들을 넘고 다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전거죠. 많이 다치고 내가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번, 3번 일어서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성취감. 자신이 걷는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있지 않아요. 항상 고되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오뚜기 정신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